잠만 줄였을 뿐인데 뇌가 술 마신 것처럼 망가집니다. 하루 1시간씩 덜 자면 그 다음날 아침 소주 한 병을 원샷한 것과 똑같은 인지 기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병원에 가면 진료가 어찌 되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혹은 손주를 돌보면 사고는 시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화는 가속 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 전체를 고장내기 시작합니다. 혈압, 혈당, 중성 지방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체중은 줄지 않고 배만 불러오고 팔, 다리는 말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노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40대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속 노화가 왜 생기는지, 그중 우리가 가장 흔히 겪고 있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가속 노화를 저속 노화로 바꾸는 생활 루틴 3단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1번을, 알고 계셨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잠을 어떻게 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 모든 작은 생활들이 쌓이고 쌓여서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속 노화를 만드는 습관 중 3위는 수면 부족입니다.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잠을 줄인 삶은 조용한 고장으로 우리 몸을 끊임없이 망가뜨립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0세 박정수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새벽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신 후로 매일 새벽 4시 이전에 깨고 밤잠은 점점 더 얕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전에는 잘 기억하던 사람 이름도 불쑥불쑥 생각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초기. 의사 선생님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수면 부족이 몸 전체의 대사 밸런스를 깨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에 1시간씩 잠을 줄이면 우리의 뇌는 술을 마신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미국 수면 연구팀에 따르면 보름간 하루 1시간씩만 수면을 덜 취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동일한 혈중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오차는 쌓이고 그 오차는 몸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잉으로 분비하고 그 호르몬은 식욕을 높이고 특히 단맛과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 수면 부족, 폭식, 비만, 대사 이상, 더 얕은 수면이라는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최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 달 사이 새벽 3시가 넘도록 잠드는 날이 많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이 전혀 가시지 않거나 낮에도 자주 졸리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도 몸의 노화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화를 막는 유일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약보다 훨씬 강하고 무너졌던 기능을 되살리는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가속 노화를 늦추는 일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오늘 밤 편안하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줄이며 생활이 흐트러지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은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가속 노화를 만드는 원인 2위는 운동 부족과 대사 과잉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뿐 아니라 근육도 빠지고 속창기 기능도 함께 망가집니다. 무서운 건 겉보기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고장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의 68세 김순례 여사님은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서 잠깐 운동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 매일 걷던 산책도 줄고 마트장도 차로만 다니게 되었죠. 처음엔 편하다 느꼈지만 이상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식사는 줄었는데도 체중은 오히려 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오르고 혈당은 경계 수치를 넘었고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계단을 오를 때 자주 숨이 차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근감소증을 동반한 대사증후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몸은 더 쉽게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의 기초 대사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수치가 줄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고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들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유지합니다. 심장, 폐간, 장기들이 하루의 리듬과 혈류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장기들 역시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촉진되며 그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기 쉬워지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그것도 빠른 걸음이나 계단 오르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몸의 전체 시스템이 조금씩 멈춰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이나 되시나요? 3일 이상이라면 아직 괜찮습니다. 그보다 적다면 대사 과잉과 운동 부족이 이미 몸에 고장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부족은 단지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울감, 불면, 변비, 혈압 이상, 기억력 저하까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서서히 갉아먹는 시작점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니라 삶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가속 노화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운동이 줄어들면 몸이 요구하는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고 식습관은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속 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1위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4세 이영자 여사님은 자주 속이 쓰리고 위가 더부룩해서 식사를 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에서 산빵이나 음료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고 저녁에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매운 찌개나 자극적인 반찬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자극적인 식단이 단순히 혈액 검사 수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노화 시계를 앞당긴다는 점입니다. 단맛이 강한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짜고 매운 음식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식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마라탕, 단짠 디저트처럼 자극적인 맛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더 맵고 더 달고 더 짠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줄었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음식은 많아졌는데 몸은 더 피로하고 무거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양 때문이 아닙니다. 질 때문입니다. 과도한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은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고 특히 복부의 지방을 축적시키면서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그 결과 팔, 다리는 마르고 배만 불룩 나오는 이른바 노화형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체형은 보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면서 몸의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쉽게 오르고 지방은 잘 타지 않으며 몸속에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런 식습관은 단지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극적인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 속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성 단백질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거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선 이 제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식습관 하나만 나빠도 수면이 흔들리고 뇌가 망가지고 몸 전체가 연쇄적으로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한 끼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뇌를 만들고 결국에는 내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속 노화의 흐름은 그저 두려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생활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를 바꾸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의 흐름에 따라 저속 노화를 위한 생활 루틴 3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 햇볕을 받으며 바깥 공기를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팔 들어 올리기 동작으로 잠든 몸을 깨워주세요. 이때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밤사이 말라있던 몸에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저녁에 더 잘 분비돼서 밤의 숙면을 유도합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현미밥, 삶은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식단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낮 루틴입니다. 이 시간은 움직이고 집중하는 시간이면서 가장 쉽게 몸을 망치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TV를 보더라도 30분마다 일어나서 팔을 쭉 펴거나 한 바퀴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 이내에 가볍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점심 식사는 간이 세지 않은 국, 익힌 채소 위주의 반찬, 그리고 적당량의 밥으로 과식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30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몸의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이 시간대는 가속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쳐야 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듯한 양이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식사 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보다 잔잔한 음악이나 가벼운 독서로 두뇌를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불빛을 줄이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몸이 천천히 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도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지키면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런 생활 루틴 하나하나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이미 망가졌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춘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하루라는 작은 단위 안에서 한 번 더 챙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질문들 중 많이 하셨던 질문들 7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70대인데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노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추는 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혈압, 혈당 수치가 개선되며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족욕이나 스트레칭 같은 건 어느 시간대에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족욕은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몸의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 부담을 덜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 가볍게 한 번, 하루 2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걷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 실내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복도를 왕복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혈액순환과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같은 장소에서 계속 걷기보다 발끝을 들거나 무릎을 높게 들어 걷는 등 조금씩 동작에 변화를 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너무 허기질 땐 무엇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삶은 계란 반 개, 혹은 무가당 두유 1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자나 과일처럼 당분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라 하셨는데 고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 외에도 달걀, 두부, 콩, 멸치, 우유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멸치볶음이나 조림 정도면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세 끼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생활 루틴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돼서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걷기, 식단, 수면, 스트레스 조절만 잘하셔도 약의 효과가 더 좋아지고 몸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 조절이 안 되던 수치가 생활 루틴을 바꾸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임상에서도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루틴을 혼자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공감되는 질문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일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응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보세요. 그게 하루 10분 조격이든 스트레칭이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이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몸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말보다 결과가 더 강한 설득이 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팔팔하게 산책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대 초반인데도 기력이 없어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습관, 몸을 대하는 태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속 노화의 세 가지 원인, 하루하루 잠을 줄이며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서 보내는 나날, 자극적인 음식으로 입은 즐겁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는 식습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몸을 몰래 망가뜨리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없다는 말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햇빛을 받고 천천히 씻고 조금씩이라도 걸으며 나를 돌보는 하루가 쌓이면 몸은 다시 힘을 냅니다. 이미 연구로도 확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루틴을 바꾸면 수명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바뀝니다. 말 그대로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7세 유재복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걷지 않던 시절 약도 소용없고 기력도 없던 나날을 그저 버티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로 아침마다 해운대 해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식사도 싱겁고 담백하게 바꾸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중은 줄고 혈당은 안정됐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먼저 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속 노화는 단지 병을 막는 게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께 그 방법을 알려드릴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짧은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도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다시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